오늘 공부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7권, 5단원, 차례차례입니다. 다 함께 교과서 46쪽을 펼쳐볼까요? 배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이 꽃피는 나무를 건강하게 돌볼 나무 돌보미 김지선,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니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전에는 긴장했던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진짜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또 학습자분들끼리 이야기꽃이 끊이질 않아갖고요. 맞아요. 또 이야기꽃이 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의 이야기꽃 활짝 한번 꽃 피워볼까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네. 다 함께 출발! 아이고, 여기 됐다. 아이고, 냄새. 마스크 써도 냄새가 나네. 아유, 요새 쓰레기 봉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버리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냄새. 여러분, 냄새 안 나요?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거 아시죠? 왜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렸대요? 모르겠어요. 세상에. 얼굴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예. 아니, 세상에 양심도 없지.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 선생님. 네. 우리 사회에 네.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요. 아니,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넣지도 않았고 이렇게 또 몰래 버리는 행위, 이게 정말 양심에 어긋난 행동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습자님들은 이런 행동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혹시라도 본 적은 있으세요? 새치기 하는 것도. 새치기 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얄미워. 정말 얄밉죠? 남은 힘들어졌는데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난 해요. 그러세요? 왜 남이 줄 서는 거 똑같은데 시간 없는 것도 다 똑같고 그런데 왜 먼저 새치기 하냐고 얘기해. 그럼 뭐라 그래요? 쌈나. 미안하다 그러지. 몰랐다 그러고. 몰랐다고? 그냥 있는 사람이고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여러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 행동을 하면 참 모두가 다 편하고 좋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죠. 네. 누군가의 양심 없는 행동으로 마음을 조금 상처 입으셨을까 봐 그 마음 상처 제가 아물도록 제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꾸려나가는 김 씨는 아침 일찍 가게 앞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하얀 편지 봉투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이 가게에서 두부 3모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놓인 두부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 드리지 못한 두부값 10,000원을 이제야 드립니다. 3년 전쯤에 김 씨는 아침에 가게 앞을 청소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잠시 가게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가게 밖 평상 위에 있던 두부 목판에서 두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아침에 두부 한 판을 받아놓고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가게를 잠시 비울 때면 손님이 먼저 물건을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가져오는 일이 가끔 있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결국 그날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씨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3년 만에 두부값과 함께 편지를 받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비록 두부를 훔쳐먹기는 했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고 속이 상했었는데 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아유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면서 감동을 받네요. 네. 학습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끝까지 안 갚을 줄 알았는데 가져오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아, 양심은 있구나. 두부 가게 주인이 마지막에 그 두부를 훔친 사람의 행복을 빌어줬단 말이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잊질 않고 온 게 고맙고 해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아, 주인이. 잊어버릴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조금 전에 같이 공부했던 따뜻한 마음 이야기를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화면에 간추려 놨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 학습자분들이 1, 2, 3, 4번까지 문장을 쭉 읽으시고 시간의 순서에 맞게 다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자, 숫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4번이야. 난 이렇게 써. 하나, 둘, 셋. 자, 네. 자, 지금 이양구 학습자님은 1432. 네. 표정술 학습자님은 1324. 황순아 학습자님은 1423. 어머, 네, 다 다르십니다. 세 분이 다 다르십니다. 다 다르십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쓰신 게 다 다르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세 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쓰신 건 1번. 이견이 없으시네요. 다 1번을 쓰셨어요. 네. 3년 전에 김 씨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없어졌죠? 네. 그러면 1번이 첫 번째 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주인이 두부가 없어졌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했죠? 잊어버리고 있어. 기억을 못했어. 그렇죠? 뭐 잊어버리고. 큰일 아니라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서 그렇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번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2, 3번 요 두 개 순서만 정하면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주인집 앞에 와 있었어요? 편지. 편지. 그렇죠? 편지를 보고 내용을 알게 됐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순서는 어떤 번호가 먼저 와야 될까요? 저는 김 씨는 두부를 훔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네, 행복하게. 행복을 해줍니다. 빌었습니다. 아. 3번을 그렇게. 이양구 학습자님은 3번을 먼저 쓰셨군요. 근데 보시면, 자, 이 행복을 바라려면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먹었고 10,000원을 다시 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뭘 통해서 알게 됐죠,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죠. 편지. 그러면 편지가 먼저 와야 편지를 보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순서가 1번, 4번, 2번, 3번. 그러면 어머 1번. 지금 황순아 학습자님이 빵긋 웃고 계신 걸로 봐서 잘 맞았어요. 황순아 학습자님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어이구, 선생님. 아이고. 해주세요. 힘내세요. 아이고. 나무를 갑자기 수업 시간에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배움이 피는 꽃나무. 이게 배움이 꽃피는 나무다. 와. 배움이 꽃피는 나무는 제가 또 다시 나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 나무는 아니고요. 네. 이 나무 되게 유명한데 모르세요? 어떤 나무죠? 이 나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이 나무는 바로 그 유명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게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혹시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그 소녀가 나무 보고 친구하자 할아버지한테 뭐 좀 달라면 또 집이 없다 그러면 집을 주려고 또 들어가라지. 돈이 없으면 또 사과를 따서 또 주지. 다 알고 계시는데 아직 정리가 조금 안 되시니까 저희가 그럼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준비된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곳에 나무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찾아 돈을 얻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더 자라서 어른이 되자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중년의 모습으로 찾아온 소년은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나무와 또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게서 아낌없이 다 가져가는 소년 이야기를 저희가 봤는데 학습자님들이 보셨을 때 나무의 성격과 소년의 성격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현구 학습자님. 나무는 너무 그냥 남한테 베푸는 것만 알고 소녀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근데 나무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버지 같아 내 생각에. 아버지가 이제 내 걸 다 주고 나니까 불편해서. 다 아낌없이 다 해줬으니 베풀었으니까. 자식한테 베푸는 부모의 입장이 아낌없이 두는 나무고 자식의 입장이 저 소년의 입장인 것 같다. 근데 왜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럼 자식이. 자식도 이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데 다 똑같던가요? 자식이 다 똑같아도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고 나한테 좀 안 해주는 자식인데 그래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다 자식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네요. 나는 안 된다. 자, 우리 학습자분들이 방금 전에 감상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문단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다고요? 아니요. 문단으로 가져왔습니다. 문단? 문단? 들어보셨어요? 문단? 잘 모르겠는데. 문단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문단이 뭐예요? 자, 제가 문단으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네. 문단이 뭐냐면요. 우리 글 중에 좀 내용이 긴 글이 있죠. 네. 근데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에 따라 글을 조금 구분해 놓은 거, 나눠 놓은 걸 문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긴 글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는 문단을 나눠서 그 문단별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종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그럼 문단은 어떻게 구별을 해요?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느 곳에. 앞에 공간이 조금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소년은에도 보면 앞에 공간이 있죠. 네. 바로 이 공간이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문단을 구분할 때는 한 칸
들여쓰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곳 있죠? 네. 거기가 문단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가 있는 곳까지가 문단의 끝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한 칸이 비었다. 그럼 이게 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문단. 문단이 시작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또 빈칸이 있어요. 그건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빈칸이 있는 이유는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감상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 중간중간을 비워놓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소녀가 돈이 필요한 건데 그건 뭐예요? 소녀는 사례에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년과 나무가 함께 잘 놀다가 처음에 소년이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다음에는 열매. 열매 우리 부분. 표점술 학습자님이 들고 계신 그 문단이 예. 몇 번에 들어가면 될까요? 2번. 네. 2번. 네, 좋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의 열매를 찾아 돈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소녀는 더 자라서 어른이 되자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이어질 네 번째 문단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걸까요? 몸통. 몸통은 누가 갖고 계세요? 중년의 모습으로 찾아온 소녀는 나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의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게 5번이네요. 네. 5번은 어떤 분이 갖고 계신 게 들어가게 될까요? 예.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녀는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이 노인이 된 소녀는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아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순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긴 글에서 문단이 왜 필요한지 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단이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 문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배워봤습니다. 네.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작했는데 왜 선생님이 안 오시죠? 그러게 선생님이 왜 안 오실까? 어디 가신지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정확히 제가 1시 1분 1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한 김성칠입니다. 자, 김성일 선생님이 아니라 김성칠 선생님이세요? 김성일 선생님은 가셨고요. 아, 예. 그 잘생기고 그 똑똑하고 1등 신랑감 그분 가셨고 네. 저는 김성 1, 2, 3, 4, 5, 6 행운을 드리는 김성 7. 네. 자, 예. 7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저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아까 김성일 선생님한테 잠깐 듣기로는
그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뭔가 배치하는 거 이런 걸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시계 보는 법, 시각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세 줄이 있죠?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짧은 바늘은 시를 나타냅니다. 네. 긴 바늘은 분을 나타내며 네. 눈금 한 칸은 1분입니다. 시계에서 짧은 바늘, 우리 시침이라고 하죠. 짧은 바늘은 네. 1시, 2시, 3시, 4시 요 시를 가리키고요. 긴 바늘은 분침이라고 해서 분, 5분, 10분, 20분, 30분 그 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 시계에 있는 칸 한 칸 한 칸은 1분을 나타낸다라는 거. 1분. 보시면 왼쪽에는 우리 시계 바늘로 가는 시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우리 요즘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전자시계도 있잖아요. 네. 우리 두 가지 다 같이 배워볼게요. 자, 두 시계 모두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밑에 한번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위 시계는 8시를 나타냅니다. 네, 짧은 바늘, 시침은 아까 시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긴 바늘은 분침인데 요 숫자를 읽는 게 아니고요. 자, 요 안에 있는 한 칸 한 칸 눈금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 1분, 2분, 3분, 4분, 5분 쭉쭉쭉쭉 가서 한 바퀴 다 돌고 12에 가 있으면 요건 정각. 정각이라는 뜻이죠. 네. 정각. 그래서 이 시계는 몇 시죠? 8시 정각. 그리고 전자시계에서도 왼쪽은 시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자시계에서도 8시 정각. 00분이니까 정각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 읽는 법을 배워봤잖아요. 네. 그러면 복수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시계를 갖고 계시죠? 네. 선생님께서 시계를 움직이시다가 짧은 바늘, 긴 바늘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 지금 몇 시인지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첫 번째 문제.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름. 양아! 10시 30분이요. 10시 10시 30분이요. 시침은 10시 맞고요. 네. 분침이 지금 6에 와 있으니까 30분 맞네요. 10시 반, 10시 30분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황순아, 네. 5시 15분. 시침 5에 가 있고요. 분침은 3이니까 15. 5시 15분 정답입니다. 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양고요. 이양고 박사님. 8시 45분. 시침은 8에서 넘어가고 있죠. 8시 45분. 맞아. 분침은 9니까요. 45분. 45분, 8시 45분 정답입니다. 이양고 박사님. 배움이 꽃피는 나무, 오늘 공부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글을 읽고 차례에 맞게 이야기를 간추 읽는 방법과 시계 읽는 법을 저희가 배워봤어요. 재밌게 배우셨나요? 네. 우리 학습자분들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배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아까 배웠던 문단 기억하시죠? 네. 문단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 내용도 간추려 보시면 복습도 되고 공부가 더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계바늘 시계랑 전자시계도 한 번씩 보면서 오늘 내용도 복습하시면 더 여기로 들어갔던 길로 안 나갈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마무리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맞춰볼까요? 네. 배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새치기 하는 것도. 새치기 하는 거. 새치기도 돼. 새치기. 네. 그게 제일 얄미워. 정말 얄밉죠. 남은 힘들어졌는데 그냥 했다고 네. 하는 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워낙 착하셔서. 오직 그만 하겠냐. 황순아 학습자님은 뭘 얘기를 안 하셔. 여기 와선 얘기하셔. 여기 와선 얘기하셔.